이혼사에 섹스리스가 항상 들어가요. 섹스리스가요, 뭐 나이가 들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고 바로 섹스리스 되는 부부도 꽤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도 이걸 반드시 맞춰보고 맞지 않으면 이제는 이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실 성관계는요, 결혼 생활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의 정의에 있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에요. 이건 이제 법에서 내리는, 판례에서 내려주는 정의인데,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결합도 이제 동일한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성분들도 있죠. 섹스를 그냥 단순히 아이 낳는 그냥 방법?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발 결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그거는 다른 사람은 정말 그거는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적 결합을요, 반드시 체크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혼전순결이라는 이제 말이 있고, 혼전순결을 뭐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게 지켜줘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켜줘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결국은 성적 결합을 체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럼 결혼은 본질이 성적 결합이란 말이에요. 육체적 결합. 그것이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체크가 안 됐어. 근데 결혼했는데 이게 안 맞아, 서로. 서로 뭐 취향이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러면은 그게 안 맞는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관계라는 건요,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만 한쪽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싫어져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왜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까?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는 결과잖아요.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찾아서 부부간에 해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면에서 모두 필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나는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부부는요, 결혼을 하면요, 여러 가지가 발생합니다. 권리이기도 하죠. 권리자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는 성적 결합이기 때문에 정조 의무도 있지만 성적인 그런 성관계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의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싫으면 부부라고 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이혼 사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혼 사유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섹스리스죠. 섹스리스가 기간이 오래되면 파탄으로 볼 수 있고 뭐 이혼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혼하기가 싫어서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성관계를 한다? 이거는 완전히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혼하기 싫어서 내가 성관계를 하기 싫은데 성관계를 한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관계 역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안타깝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항상 하세요. 성관계를 안 해주면 이혼 사유라고 해서 저는 싫은데 억지로 해줬습니다.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요, 성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행위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성관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성관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게 됐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성관계라는 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그러니까 결혼의 육체적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육체적 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관계나 섹스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성관계라는 건요. 부부 간에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교감한다는 거, 공감한다는 거 그런 것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 양식에 불과한 거죠. 성행위라는 건. 그래서 성행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식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로 애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섹스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의 애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작은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부들은요.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관계가 좋다는 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만족스러워, 성관계는. 그런데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아내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해요. 아니, 자, 여러분, 사랑은요, 느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관계는 비록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거나 나의 생각을 공감해준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면 성관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말로 해달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없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교감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지는요. 사실 성관계를 하냐 안 하냐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가 줄어든다면은 뭐 신체적인 변화, 뭐 기능적인 장애가 있거나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뭐 나이가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불륜하는 경우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성관계는 뭐 어느 나이가 되던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연애할 때도 안 합니다. 연애할 때도.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제 남자가 성기능 장애가 있었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냥 결혼을 한 거죠. 이 여자분은요, 이제 되게 치욕스럽잖아요. 왜냐면 나는 나이도 젊고, 둘 다 나이가 젊어. 20대, 30대야, 40대야. 성관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은요, 처음에는 먼저 요청을 했죠. 아내분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할 때 굉장히 근데 바로 응해주면 괜찮은데 거부를 당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위안을 삼았냐면, 저 사람이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삶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아예 성기능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면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그런 장애가 있었다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뭐 병원을 다닌다거나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하나도 노력도 하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관계는 부부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생활이 활발하다는 거는 이제 어떤 뭐 기능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생물학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결국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꼭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단계인 섹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신체적인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접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50대가 넘어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성생활이라는 거 그런 것이 원활한 부부는요 서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다는 거는 서로 간의 갈등이 쌓이지 않고요 해결이 돼요. 우리가 흔히 착각해야 하는 게 갈등이 없는 부부다. 그게 아니라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고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쌓아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갈등을 키워나가지 않는 부부가 이제 관계가 좋은 부부거든요. 그런 부부라면 성생활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륜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대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 집에 오면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기도 싫고 그러다가 이제 불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의 본질은요, 사실은 애정과 신뢰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아니고, 불같은 사랑, 그런 것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애정과 신뢰이고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지만, 두 가지가 다 있기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만 있어도 부부 사이는 굴러갈 수 있어요. 그 가정은 굴러갈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뭐 기능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성적인 매력이 없을 수도 있죠.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성적 매력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성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이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모든 이혼사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혼사에 많이 들어가는 게 불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섹스리스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궁합 있잖아요. 그리고 섹스리스가요, 뭐 나이가 들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고 바로 섹스리스 되는 부부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섹스리스 성관계로 가면은 항상 혼전순결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풍토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많이 바뀌어 있지만 흔히 말하는 그런 혼전순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킨다는 건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에서는 성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혼할 때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 싶습니다. 이혼 사유로 들어가는 정말 99%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섹스리스가 아니어도요, 되게 빈도가 적어요. 뭐 1년에 한 번, 뭐 아기 낳고 안 했다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마치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좋아. 제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나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 나는 나이가 이렇게 가장 뭐 꽃다운 나이인 20대, 30대, 40대까지 그런 뭐 성관계나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런 거 없이 나이가 늙어간다라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고 그리고 불륜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는 성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랑 하기 싫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러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타락하는, 그 가정도 이제 붕괴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결혼할 때도 이걸 반드시 맞춰보고 맞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면서 결혼 상담도 하고 불륜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살피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선택들은요, 결국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나의 본질인 거잖아요. 내가 이혼을 해도요,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동시에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하듯이 뭐 희생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거든요. 결혼은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고 결혼은 봉사활동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녀를 위한다면 내 자녀가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껴주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혼을 했건 안 했건, 자녀가 있건 없건
그런 외부적인 요소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생각의 힘인데,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 그거는 내가 생각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뭐 논어를 이용한 아류 논어와 같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는 행복 전도사였습니다.